자, 이번 시간에는 인장 등록을 한번 가보겠어요. 이제 중개업무에 우리 관련되는 내용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좀 전까지는 전 시간까지 종전 시간까지 뭐였냐면은 우리가 사무소 뭐 설치라든지 이전 그리고 업무 범위 그리고 지역적 범위 이런 점들을 중심으로 봤고, 대상물의 범위는 우리 중개법상의 대상물의 범위는 현행법상은 차이 없다는 거, 그것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우리가 고용인에 대해서 쭉 다 봤어요. 그죠?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뭐냐, 이제는 인장 등록인데 막강 10일입니다. 막강 10일.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파트가 중개 업무에 관계되는 파트인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현재 했는 게 뭐냐 하면은 고용인에 대해서 마무리 지었고, 사무소 설치라든지 이전에 대해서,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하면 뭐 했습니까? 우리가 업무 범위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업무 범위. 그죠? 업무의 뭐 지역적 범위, 대상물의 범위, 겸업 범위, 그죠? 공부를 제대로 해야 돼요. 대상물의 범위는 아까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았지만은 이 법상의 계공간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중개법상의 업자들은 대상물 차이 없어요. 다만 지역농협 있지 않습니까? 특수법인. 지역농협은 뭐예요? 농지만. 요거 마시면 덮었습니다. 충분합니다. 지역농협은 농지만 중개가 가능하다. 그런 정도. 현재 남았는 게 중개업무 파트가 뭐예요? 지금 현재 인장 등록하고, 그죠? 그리고 휴폐업에 관련되는 걸 지금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개업무의 사이드 메뉴로서 우리가 전속 중개 계약하고, 거래 정보망까지, 그죠? 요게 우리가 중개 업무에 관련되는 내용이다. 고려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 막강 우리가 뭡니까? 10일 인장 등록입니다. 막강 10일 인장 등록이야. 인장 등록. 그죠? 현재 우리 요거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요거 우리 다 마무리 지었고, 지금 이제 이거 지금 하겠다 이 말입니다. 자, 인장 등록. 여러분, 인장이 뭐예요? 도장이면 도장. 그죠? 도장은 등록된 도장만 해라 이 말입니다. 우리 페이지 30페이지 도장. 등록된 도장을 하라 이 말입니다. 즉 우리 거래계약서라든지 중개업무를 하시면서 거래계약서라든지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뭡니까? 그 제일 밑에 보면 매도인, 매수인 란이 있고 개공사란하고 소속공인중개사 란이 있습니다. 그 란에는 뭡니까?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그 도장은 아무 막도장을 찍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등록된 도장을 찍어라 그 말입니다. 뭐 뭔지 알겠죠? 등록 도장. 그럼 그 도장은 뭐다? 거의 관계되는 거. 도장은 누가 등록하고 언제 등록하고 그런 정도 내용들이, 도장 등록할 때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지금 수록되고 시험에 나오는 게 한 문항 정도 매년 나온다고 해도 무리 없습니다. 자, 도장 등록의 시기하고 대상자입니다. 인장 등록의 시기하고 대상자. 크게 어려운 건 없지요. 인장 등록의 시기는 우리가 시험에 나올 만한 건 이런 것들입니다. 시점을 묻는데 개설 등록, 그죠? 신청시라든지, 우리가 개설 신청시라든지, 개설 등록 신청시라든지, 개설 등록, 그죠? 개설 등록, 그죠? 신청시라든지, 아니, 뭐단 말입니까? 우리가 고용신고 시에는 인장 등록을 뭐예요? 한답니까? 할 수 있답니까? 어때는 할 수 있다. 다만 인장 등록은 뭐란 말입니까? 업무 개시 전까지는, 그죠? 업무 개시 전까지는 뭐다? 한답니까? 할 수 있답니까? 이때는 뭐다? 한답니다. 인장 등록은 이때는 한다. 그죠? 여기에 우리가 시험에 조심해야 됩니다. 인장 등록의 시점은 업무 개시 전까지는 의무지만 개설 등록 신청 시라든지 고용 신고 시에도 인장 등록은 받아는 주겠다 이 말입니다. 뭐 뭔지 알겠죠? 그 개념을 꼭 좀 여러분들 아시고, 인장 등록 대상자는 이래 보시면 돼요. 뭡니까?
최소한도로 거래계약서라든지 확인설명서를 작성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등급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당연히 그것은 뭡니까? 개공사하고 뭐다? 소공입니다. 그지? 소공 중에는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 중에, 그죠? 자격증 있는 자도 제외가 포함이고, 당연히 포함이야. 자격증 있는 자는 다 인장 등록한다. 그래 보시면 되겠죠. 깔끔하게 됐을 거고. 다 인장 등록은 보시면은 뭡니까? 법인하고 우리가 개인하고 있는데, 그래 보시면은 우리가 인장 등록은 거기 법인하고 개인이 있습니다. 자, 법인하고 또 법인의 분사무소가 있어요.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법인은 뭐단 말입니까? 그거 나오면 상업등기 처리 규칙에 의한 법인 자체의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그건 맞는데 시험 나올 건 요겁니다. 상업등기 처리 규칙에 의한 법인 자체의 인장을 등록해야 되지 법인 대표의 인장을 등록한다. 법인 대표의 인장을 등록한다. 그건 틀립니다. 법인 대표의 인장도 틀립니다. 법인 자체의 인장을 등록하는 것이지 법인 대표의 인장 등록 틀립니다. 즉 개인 도장을 등록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 도장을 등록하라 그 말이고, 법인의 분사무소는 뭡니까? 상업등기 처리 규칙에 의한 법인 자체의 인장을 등록해야 되고, 법인 대표가 보증하는 인장, 즉 둘 중 하나 뭐다? 택일입니다. 둘 중 하나.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케이스는 어떤 거겠습니까? 법인의 분사무소는 법인 대표가 보증하는 인장 사용 도 가능입니까? 만 가능입니까? 도지요. 법인 대표가 보증하는 인장 사용도 되고 법인 자체의 인장도 되고 둘 다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법인의 대표가 보증하는 인장 사용도 된다지 만 틀립니다. 즉 도장 등록 방법이 분사무소는 두 가지를 다 인정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 일단 보시면 되겠고, 법인은 뭐란 말입니까? 도장이 크기가 있어요. 크기가 뭡니까? 7mm 이상. 7mm 이상 뭐다? 30mm 이내의 크기입니다. 7mm 이상 30mm 이내의 크기. 이 도장을 등록하면 되고, 그리고 실명을 반드시 등록해야 됩니다. 실명을. 예명이 안 됩니다. 가족관계 등록부라든지 주민등록번호상에 있는 실명을 등록하라. 그게 중요하고. 도장 크기 좀 알아놔야 됩니다. 크기. 도장의 크기는 이거 뭐 30mm인데 30m 큰일 나요. 30m 도장 크기 알겠죠? 말이 안 맞죠? 30mm. 그만 0.7cm 이상 3cm 이내도 말은 됩니다. 도장 크기 꼭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자주 아직까지 등장합니다. 이게 우리가 도장에 우리가 등록하는 인장들이고, 당연히 나머지는 뭡니까? 또 인장 등록장 감청은 당연히 법인개공은 주된 사무소고, 분사무소는 뭐다? 당연히 주된 사무소 볼 거 없고 이런 것들은. 다음 우리가 쭉 보시면은 나머지는 크게는 신경 쓸 거 없고, 인장 등록 방법은 뭐단 말입니까? 우리가 법인은 뭐단 말입니까?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가름하지만 개인은 뭐단 말입니까? 인장 등록 신청서를 별도로 내야 됩니다. 인장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과거에는 그죠? 우리 개인 개공이 뭐예요? 개인 개공이 우리가 공인하고 부칙을 의미하잖아. 그리고 소공 있잖아, 그죠? 이 친구입니다. 개인 개공하고 소공은 도장 등록하는 방법이 7mm 이상 30mm 이내의 크기의 도장을 등록하고, 인장 등록 신청할 때는 인장 등록 신청서를 별도로 내야 됩니다만은, 과거에는 뭡니까? 우리 인감증명서만 내면 다 되는 것이, 그때만 해도 인감도장만 인장으로서 인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개법은 근데 지금 인감이 전부 삭제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은 뭡니까? 인장 등록 신청서를 별도로 내야 됩니다. 법인 아직까지 법인 자체 회사의 인감 그걸 제출하면 되지만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상업등기 처리 규칙에 의한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가름하면 되지만, 우리 개인은 인감증명서가 전부 인감이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인장 등록도 과거에는 인감 도장만 등록이 되는데 지금은 뭡니까? 이 크기의 도장이면 아무 도장도 다 인장으로서 등록을 받아줍니다. 그 차이점도 있다는 거 참고 삼아 아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크게 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인장의 변경은 뭐란 말입니까? 인장의 변경은 변경일로부터, 그죠? 인장의 변경은 뭐다? 변경일로부터 7일입니다.
인장의 변경은 뭐다? 변경 1로부터 사전입니까? 사후입니까? 사후 7이죠.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왜 이거를 제가 계속 반복하냐, 내용도 어렵지 않는데 그건 한 10번 이상을 적을 출제했습니다. 인장의 변경은 7일인데 10일, 5일 상당히 많이 냈고 7일은 맞는 말이고 크게 어려운 내용도 아닌데 저걸 많이 냈으니까 인장의 변경은 사전 7일이 아니고 사후 7일입니다. 뭐 학원에 수업할 때 이런 게 생각납니다. 왜 인장의 변경은 우리가 7일 동안의 시간을 주어야 되냐 하니까 그 수강생활 도장 파는 시간 때문이랍니다. 도장을 얼마나 오래 파면 7일 파는 거야. 그죠? 한번 이래 수업을 하다가 전국을 떠다니 보면은 황당한 답변과 질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도장 파는 시간 때문이랍니다. 7일, 그죠? 그리고 인장 등록을 신청할 때는 이때는 등록증 원본을 냅니다. 등록증 원본. 왜? 도장체는 그 원본에 도장을 바꿔야 되니까 등록증 원본 낸다는 거. 사본 아닙니다. 그래 보시면 되겠고. 다음, 인장 등록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런 정도 보시면 충분합니다. 인장 등록의 시기, 대상자, 인장 등록의 방법, 그 정도 마시고 변경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다음, 휴폐업이야, 휴폐업. 그죠? 휴폐업. 그리고 막강 뭐다? 12 휴폐업입니다. 막강 12. 자, 중개업을 하실 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됐을 경우는 휴업이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휴업이란 제도를. 그죠? 휴업이란 제도. 그럼 다 이런 걸 나오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 과목은 그죠? 중개법은 본인이 거기에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연상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게 상당히 유리하고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한 군데에서 중개받다가 죽을 때까지 한다는 보장 없지 않습니까? 또 뭡니까? 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뭐다? 잠시 휴업을 할 수 있잖아. 근데 휴업을 짧게 하는데도 바로 폐업을 해버리면 뭡니까? 폐업 이후에 재등록 시에는 모든 게 새롭게 다 뭐 사무소부터 해가지고 제출해야 되는 서류도 많고 절차가 복잡하니까 짧게 휴업할 때는 뭐다? 실질적으로 간에서는 휴업이란 제도로서 짧게 중개물을 실 때는 휴업이란 제도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 뭐겠어요? 휴업의 기간은 얼마 되는지, 뭐 휴업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뭔지 등등등 각종 휴업에 관계되는 각종 사항들, 그죠? 또 휴업 기간 중에 어떤 것이 되고 어떤 것이 안 되는지 뭐 그런 것들입니다. 자, 일단 휴폐업이 당일날 단어가 나오면 그죠? 전부 다 여러분들은 이것만 먼저 생각합니다. 사전 신고입니다. 전부 사전에 신고가 해야 됩니다. 휴폐업이라는 단어가 당일날 나오면은 사전 신고입니다. 사전 신고. 사전에 모든 걸 다 하면 사전에 뭐 먼저 알겠죠? 사전에 다 한다. 사전. 근데 기간 명시가 없습니다. 사전에만 하면 되는 것이지 사전 3일, 5일, 7일 기간 명시 없다는 것도 알아놓으시고 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습니다. 사전에 다 신고지 기간에 대한 건 없다. 그런 것도 좀 알아놓으시고 다음은 지금 사전 신고하는 거 휴업하고자 할 때 업무 개시한지 그러면 결국 휴업을 한때입니까? 할 때입니까? 할 때지. 한때 가잖아. 맞잖아. 이제 이런 것들 오전에 우리가 수업했는 내용 다 기억나죠? 휴업할 때지 한때 아닙니다. 자, 휴폐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좀 제일 먼저 잡아 놓을 필요 있습니다. 사전 신고 이거 금방 설명했는 이거 하고 그리고 3월 그죠? 3월 뭡니까? 3월 초과 시에만 신고입니다. 3월 초과 시에 신고 그리고 등록증 반납입니다. 등록증이 있던 원본 반납이겠나요? 사본 반납이겠나요? 원본 반납입니다. 원본 반납 어떤 거라 그랬지요? 제출했을 때 돌려받는 것은 뭐다? 원본이다 보시면 된다 그랬잖아. 그죠? 자, 그러면 사전에 신고한다. 그러면 휴업하기 전이가 후가 전이니까 이거는 한때지 할 때가 아니다. 즉 사전 그죠? 그런 거 다시 한번 입증되고 3월 초과시단 말은 뭡니까? 이런 것도 한번 알아놔야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휴업을 하고자 할 때에 등록관청에 항상 신고 의무가 있다. 맞나요? 틀리나요? 틀립니다. 왜냐? 저는 뭐라 했습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관청에 항상 신고 의무 있다. 사전에 항상 신고 의무 있다.
언뜻 보면은 맞는 말 같은데 그 틀렸습니다. 왜요? 3개월까지는 그죠? 3개월까지는 별도 신고 안 합니다. 초과 시에만 신고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4개월 이상을 휴업하고자 할 때 신고하지 무조건 휴업할 때 다 신고하는 거 아니다. 그 말장난 조심하시고 등록증도 반납하는데 원본 반납입니다. 달려봤습니다. 그래서 원본 반납인 거 알아놓으시고 그리고 휴폐업 자체는 그죠? 그리고 기간도 한번 볼까? 기간은 요부터 기간은 뭐다? 원칙은 얼마입니까? 6월 초가 금지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경우 그죠? 변경이 가능하다. 부득이한 경우 뭐다? 변경이 가능하다. 자, 그럼 이것도 봐야 되는 건 휴업은 언제나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틀립니다. 휴업은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건 맞는 말 된다 이 말이야. 부득이한 경우 변경 가능하다는 조문만 있단 말은 휴업은 최장 3년을 넘기지 못한다. 최장 10년을 넘기지 못한다. 다 틀립니다. 왜? 이론적으로는 부득이한 경우 변경 가능하다는 조문만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오래도록 휴업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뭐 뭔지 알겠죠? 부득이한 경우 변경 가능. 즉 횟수라든지 기간에 대한 게 명시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간혹가 시험에 휴업은 최장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으면 다 틀립니다. 부득이한 경우 변경 가능하니까.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건 맞는 말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용어만 조심하시면 되겠고. 다음 조심해야 되는 요거. 그지? 다음. 휴폐업은 전자신고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겁니다. 그지? 그리고 휴업의 변경이나 재개업 그죠? 자 여러분 휴폐업 자체는 전자신고 되나 안 되나? 휴폐업 자체는 뭐다? 전자신고 안 되고 방문신고 됩니다. 근데 휴업의 변경이나 재개업은 뭐다? 이거는 전자신고와 방문신고가 이론적으로는 다 됩니다. 휴업의 변경이나 재개업은 뭐다? 전자신고와 방문신고 다 됩니다. 뭐 뭔지 알겠죠? 왜 휴폐업은 전자신고 안 되느냐? 등록증 반납 때문입니다. 등록증 반납. 그래서 전자신고 안 된다. 근데 변경이나 재개업도 논리적으로는 말은 안 맞습니다. 왜냐? 재개업은 오히려 반납한 등록증을 반환받아 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신고 안 되는 걸로 봐야 되는데 일단 재개업 신고 그 자체는 전자신고되고 그리고 등록증은 별도로 반환받는다. 이런 식으로 봐가지고 일단 전자신고 그 신고 자체는 전자신고 되는 걸로 우리가 이제 봅니다. 그래서 변경이나 재개업은 전자와 방문 다 되지만 휴폐업 자체는 전자신고는 안 되고 방문신고 되고 둘 다 등록증 반납 규정이 있나 보다. 조심해야 됩니다. 휴폐업 자체는 뭐다? 등록증 반납 규정이 있죠. 휴폐업 자체는 등록증 반납 규정이 있지만 변경이나 재개업은 뭐다? 등록증 반납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변경이나 재개업은 등록증 반납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 변경은 뭡니까? 휴업 합 신고하면서 등록증을 반납했잖아요. 그래서 또 반납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미 반납해놨으니까 기간 연장이니까 등록증 반납하는 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고 재개업은 뭡니까? 오히려 반납한 등록증을 반환받아 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재개업은 등록증 반환 자체가 말이 안 맞죠? 그래 보시면 되겠고. 다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요거. 휴업 기간 중에 각종 우리가 벌어진 일들입니다. 자, 휴업 기간 중에는 뭐다? 거기 나오지요? 중개 업무되나 안 되나? 휴업 기간 중에는 중개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중개 업무를 할 수 없고 사무소 이전은 되고 그지 쭉 있죠. 그리고 전형 의무가 없다 이런 거. 전형 의무가 없단 말은 이 말입니다. 중개 업무를 위해서 휴업 기간 중에는 비워놓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전형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없이 전형 의무는 없다. 휴업 기간 중에는 중개 업무를 위해서 비워둘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휴업 기간 중에는 뭐다? 사무소는 유지해야 된다. 사무소는 당연히 유지해야 됩니다. 뭔지 알겠죠? 사무소는 유지해야 됩니다. 고려 보시고. 휴업 기간 중에는 뭐다? 우리가 외부에 표시 하나 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외부에 표시. 중요한 게 이겁니다. 휴업 기간 중에는 간판을 제거합니까? 제거하지 않습니까? 간판 제거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휴업기간 중에는 간판 제거를 안 하지만 폐업이라든지 등록 취소, 사무소 이전, 자, 폐업이라든지 등록 취소, 사무소 이전 시에는 그죠? 폐업이나 등록 취소나 사무소 이전 시에는 뭡니까? 이때는 뭡니까? 지체 없이, 그죠? 이때는 지체 없이, 이때는 제거를 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그죠? 이것도 지체 없이입니다. 이때는 지체 없이. 그러니까 시험에 간혹 우리가 함정을 파는 것이 휴폐업 자체는 뭐다? 우리가 실제 간판을 제거한다. 그건 틀립니다. 휴업은 간판 제거 안 합니다. 폐업만 간판을 제거하지 휴업은 간판 제거 안 합니다. 그 등록 취소하고 사무소전도 간판은 지체 없이 제거한다. 뭐 그런 정도 하시면은 나머지는 특별히 무리할 건 없습니다. 그리고 보증 설정 여부도 뭡니까? 재개업 신고 전까지만 보증을 유지하면 되는 것이지 휴업 기간 중에는 결국 뭐예요? 보증 유지 의무 있나 없나? 휴업 기간 중에는 보증 유지의 의무는 없습니다. 즉 보증은 뭡니까? 중개업무를 하는 동안만 1분 1초라도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것이지. 그죠? 중개업무 하는 동안만 1분 1초라도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것이지. 휴업기간 중에는 중개업무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휴업기간 중에는 보증을 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걸 일단 보시면 되겠고. 다음, 휴업기간 중에도 뭐다? 재개업은 자유롭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만약에 본 강사가 10월 말까지 휴업 신고를 해놨습니다. 근데 지금 7월 1일 날 바로 뭐다? 재개업을 해도 관계없습니다. 간혹가다 시험에 휴업은 그러니까 만료되기 전까지는 재개업 신고가 불가능하다. 그건 아니야. 얼마든지 휴업 기간 중에도 자유롭게 재개업은 됩니다. 우리가 휴업 기간 중에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재개업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됐고 다음. 전속 중개 계약. 그래서 조금 더 몇 가지 우리가 공부하시면서 기도냐 하면은 여러분요. 휴업 기간 중에 만약에 중개 업무 했다. 무등록 중개업으로 보나 안 보나. 무등록 중개업은 아닙니다. 휴업 기간 중에. 왜? 휴업 기간 중에도 중개업자의 지위는 그대로 갑니다. 업무 정지 기간 중에도 만약에 중개 업무를 했다. 이것도 무등록 아닙니다. 즉 휴업 기간 중에는 자발적인 중개 업무니까 자발적 휴업이니까 제재가 약하겠지요. 즉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았는 정도 100만 원 과태료. 제재는 저 뒤에 우리가 다 몰아서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일부러 제재는 빼놨습니다. 자, 휴업 기간 중에는 뭐다? 중개업무를 했다. 100만 원의 과태료 정도에 불과합니다. 재개업 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정도에 불과하고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뭐예요? 뭔가를 중개사법을 위반해 가지고 업무를 정지받잖아. 그러면 그 기간 중에는 반성하고 근신해야 되는데 그 기간 중에 다시 위반했다. 그건 가중칠 때리겠지요. 그래서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일 뿐이지 그것 또한도 무등록은 아닙니다. 무등록은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등록 자체가 존재가 없다라든지 즉 아예 등록을 안 하고 한다든지 그 등록이 실효된 이유 있잖아. 취소 처분 이유라든지 폐업 신고 이유, 그죠? 사망한 이유, 법인 해산 이후의 중개업무가 무등록인 것이지 중개업자의 지위가 유지된 상태에서는 뭐다? 무등록은 아니지. 다만 거기에 대해서 위반에 대한 제재가 부과될 뿐이다. 그 개념도 갑자기 생각나서 한 번쯤 말씀드렸습니다. 자, 알아두시고. 다음, 전속중개계약입니다. 전속중개계약. 그죠? 전속중개계약입니다. 자, 전속중개계약입니다. 절대 뭡니까? 우리가, 막강 우리가 특강이라 해가지고 빠뜨리는 거 없습니다. 정규 수업에 거의 준하는 정도 내용이 거의 다 들어갑니다. 거의 다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요 강좌만 듣는 것만으로도 속된 말로 당일날 70, 80 그 이상의 점수가 득템할 수 있도록 제가 헌신의 힘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도 꼭 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들으시고 이 학원식 강의 종결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잘한다 싶으면은 많이 홍보 좀 해주시면서 중개사법은 김건호가 정말 괜찮더라 많이 홍보해 주시고 많이 해주시면은 제가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뭐 들어보시고 별로 뭐 들을 필요 없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뭐 죄를 안 들어도 관계없습니다. 어차피 철저하게 경쟁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여러분들 저는 경쟁을 즐기니까 냉정하게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막강 13 전속 중개 계약입니다. 전속 중개.
제목을 이미 용어 한번 분석해 볼까요? 전속. 한번 뭔가 우리 연예인 전소작 하듯이 전속 중개계약이라는 것은 중개계약을 뭡니까? 특정한 계공한테 일임하는 겁니다. 그게 전속 중개계약입니다. 중개계약을 특정한 계공에게 일임하는 계약. 그게 전속 중개계약입니다. 뭐 뭔지 알겠죠? 중개계약을 특정한 계공에게 그죠? 중개를 일임하는 거. 특정한 계공에게 뭐예요? 중개를 일임하는 거. 그게 전속 중개계약입니다. 이해되시죠? 특정한 계공에게 중개를 일임하는 거. 그게 전속 중개계약입니다. 거기 특정한 언더라인 좀 그어놓으시고 계공에 대해서 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 그게 전속 중개계약입니다. 여러분, 이 전속 중개계약 체결 자체는 강제겠나 임의겠나? 임의겠죠. 전속 중개계약은 뭐다? 체결한답니까? 할 수 있답니까? 할 수 있답니다. 즉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해도 되고 아니면 뭐다? 다수의 중개업자한테 중개를 체결해도 관계없습니다. 자유입니다. 그 전속 중개계약 체결 자체는 임의 규정이다. 그래 보시면 되겠고 체결된 이유입니다. 체결된 이유는 그죠? 전부 다 뭐다? 규정, 즉 강제성이라는 무리 없어. 규정이 다 됐습니다. 자, 전속 중개계약 빅3가 이겁니다. 정보 공개, 그리고 정보 공개 사실 통지, 그죠? 그리고 업무 처리 상황 통지입니다. 정보 공개는 뭐란 말입니까? 정보 공개는 며칠입니까? 7일. 정보 공개 사실 통지는 뭐다? 지체 없이. 업무 처리 상황 통지는 뭡니까? 2weeks 왕래 이상, 그죠? 2주일에 1회 이상입니다. 정보 공개 자체는 뭐다? 7일이고, 정보 공개 사실 통지는 지체 없이, 업무 처리 상황 통지는 2주일 1회 이상입니다. 자, 그럼 김 강사, 네가 우리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고? 이 세 개를 돌립니다. 정보 공개를 지체 없이 해서 말은 맞지 않습니까? 틀리죠? 정보 공개는 7일, 정보 공개 사실 통지는 뭐다? 지체 없이. 업무 처리 상황 통지는 2주일에 1회. 전부 서면입니다. 정보 공개는 뭐다? 우리가 어디에 공개하냐?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 그죠? 일간신문 둘 중 하나 택일입니다.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 둘 중. 또는이란 말은 뭡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겠지요.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 정보 공개는 거래 정보망과 일간신문에 공개한다. 틀리겠지요. 거래 정보망이나 일간신문 둘 중에 한 군데에만 택일해가지고 공개한다. 그 말입니다. 뭐만 하겠죠? 한 군데에만 공개한다. 그래 일단 보시면 큰 무리는 없으실 것 같고. 다음 우리가 업무 처리장 통지 2주일에 1회 이상인데 이것도 뭐냐 하면은 7일 1일 날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7월 14일까지 두 번의 업무 처리 상황을 통지해 주어야 한다는 틀리겠죠. 왜? 2주일에 1회 이상만 의무잖아. 2주일에 1회 이상만 의무입니다. 7월 1일 날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7월 14일까지 두 번의 업무 처리 상황을 통지해 주어도 된다는 뭐다? 주었다는 되지만 주어야 한다는 틀립니다. 즉 의무는 2주일에 완내 이상만 하면 된다. 그 말장난 조심하십시오. 10번은 100번은 해주는 건 관계없지만도 해주었다는 관계없지만도 해주어야 한다는 뭐다? 의무는 한 번만 하면 된다 이 말이야. 1회 이상이니까. 두 번 해주어도 된다. 두 번 해주었다는 관계없다. 2주일에 그 용어 선택 조심하시고. 그리고 전속 중개계약은 뭐란 말입니까? 우리가 의뢰인 있지 않습니까?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 시에는 뭐단 말이요? 이거는 공개를 아니할 수 있답니까? 안 한답니까? 공개 불가입니다. 이런 것들. 공개를 아니할 수 틀립니다. 그리고 소유자의 그죠? 소유자의 주소나 성명, 인적 사항도 이건 공개를 아니할 수 있다가 공개 불가입니다. 공개 불가. 이걸 불가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공개를 아니한다는 맞지만 아니할 수 있다는 틀립니다. 뭐만 하겠죠? 공개를 아니한답니다. 공개 불가입니다.
그러면 저도중개계약 체결 이후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했을 경우 개공은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틀립니다. 안 한다가 맞다. 그런 정도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봐두실 만한 내용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정보 공개 시 있잖아. 그죠? 정보 공개 시 우리가 공시지가잖아. 공시지가. 공시지가는 매매 시에는 공시가는 정보 공개를 하는지 안 하는지, 임대차인 경우에는 공시가는 공개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 말입니다. 매매 시에 공시가는 정보 공개를 뭡니까? 공개 의무입니다. 공개한답니다. 그런데 임대차 거래 시에 공시가는 뭐다? 이거는 뭐예요? 미공개 가능입니다. 임대차 시에 뭐다? 공시가는 미공개 가능입니다. 시험에 간혹 잘 나오겠죠? 당연히 이건 약간 전속도 이건 두 가지를 이미 여러분들이 건져야 됩니다. 매매계약만 전속중개계약 체결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임대차도 뭐다? 전속중개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걸 자연스럽게 암시합니다. 맞지요? 임대차도 전속중개계약 체결이 된다는 걸 암시하시고, 그리고 당일날 시험에 임대차라는 전제하에서 전속중개계약 시에는 뭐다? 공시가는 정보를 공개한다도 틀리고 공개 안 한다도 틀립니다. 공개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입니다. 그 개념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매매에 의한 공시가를 물었는 건지 임대차에 의한 공시가를 물었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당일날 문제를 풀 때 정확하게 캐치하시고 풀어야 됩니다. 오래 보시고. 그리고 전속에 또 뭐예요? 유효기간은 그죠? 원칙은 3개월입니다. 다만 약정이 있는 경우는 그죠? 약정이 있는 경우는 뭐예요? 이건 약정에 의한다 이 말입니다.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지요. 이런 거는. 자, 전속 중개계약은 뭡니까? 자, 내하고 PD가 내한테 뭡니까? 상가가 한 게 있는데, 김 사장님, 상가 하나 좀 전속 중개계약을 해가지고, 좀 매매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3개월이든 4개월이든 5개월이든 약정을 하면은 그 약정에 따르면 되고, 별다른 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는 뭐다? 전속은 3개월이 원칙이다. 이 말입니다. 뭔지 알겠죠? 그러면 약정하고 원칙이 있을 경우, 약정이 우선입니까? 원칙이 우선입니까? PD. 약정이 우선이겠나? 원칙이 우선이겠나? 그렇지. 봐라. 되잖아. 봐라. 약정이 우선이지요.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른다지. 맞죠? 그죠? 약정이 없는 경우는 뭐다? 원칙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중개법의 지것도 모르는 사람도 내 수업 들으면 저래 해결됩니다. 아주 좋아. 우리 PD. 그죠? 마음에 들었어. 잘 하도록 해요. 그런 식으로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고. 그리고 전속 중개계약은 뭐 그 정도에서 우리가 충분히 커버가 되고 다 됐고, 우리가 나머지는 볼 거 없고, 그리고 전속의 보수 한번 볼까요? 전속 중개계약의 우리가 보수 한번, 전속 중개계약 보수. 우리 보수는 이래 보시면 됩니다. 전속 중개의 보수는 유효기간 내에 가자. 유효기간 내에 하고, 그리고 의뢰인이 뭐다? 스스로 발견했는 경우입니다. 유효기간 내에. 자, 여기서 이래 보면 돼요. 일단은 그게 이 말입니다. 설명이 더 빠릅니다. 자, 만약에 이랬습니다. 자, PD가 뭡니까? 내하고 전속중개계약을 7월 말까지 자기 상가 물건을 매매해달라고 전속을 의뢰했습니다. 아직 7월 말 되기 전이잖아. 아직 한 달 남았잖아요. 유효기간 안에 뭐다? 우리 PD께서 뭡니까? 아이고, 저 사장님하고는 손님도 한 팀도 안 될 거고, 안 데리고 오고, 왠지 계약이 잘 안 될 거다. 다른 중개업자하고 뭐단 말입니까? 전속 중개가 아직 유효기간 안에 전속을 체결한 개업 공인상을 배제시키고 다른 중개업자하고 뭐다? 중개를 완성했는 경우라든지. 그죠? 이해되죠? 또는 내가 그러면 열심히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손님을 안내할 거 아닙니까? 손님을 안내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데려간 손님하고 뭐다? 전속을 체결한 의뢰인이 내 중개업자 나를 빼버리고 둘이서 뭐다? 몰래 중개를 완성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이해되죠? 유효기간 내에 다른 개공하고, 그죠? 다른 개공하고 중개를 완성했다거나, 그죠? 또는 뭡니까? 전속을 체결한 개공을 통해서 알게 된 손님, 그죠? 알게 된 상대방하고, 그죠? 전속을 체결한 개공을 통해서 알게 된 상대방하고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업자를 배제시키고 중개를 완성했다. 이때는 뭐예요? 법정 보수의 전액이 하나 했는데, 법정 보수의 뭐예요?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보수가 위약금이다. 위약금 이게 중요합니다. 위약금이 위약금. 즉 위약금 금액의 범위가 법정 보수의 전액이라는 것이지. 자, 그럼 이래 보면 됩니다. 보수라는 것은 우리 저 뒤에 나오지만도 중개를 완성해야만이 받는 게 보수입니다. 근데 이때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지가 직접 완성했는 거 아니잖아. 의뢰인이 다른 업자하고 중개를 완성했는 것이고, 의뢰인이 뭡니까? 내 데려간 손님하고 더 둘이 몰래 직거래했는 거 아니야. 이런 경우는 전속을 체결한 내가 직접적으로 중개를 완성했는 건 아니잖아. 이런 경우에는 뭡니까? 전속이 유효기간 아니니까 위약금을 받는다 이 말이지 보수를 받는 개념이 아니야. 다만 그 위약금 금액의 범위가 뭐예요? 법정 보수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이란 말이지 보수의 개념이 아닙니다. 즉 약속을 위반했는 금액이다. 다만 위약금 범위가 법정 보수의 전액이다. 그 말입니다. 오케이? 그래. 뭐 필요로 시험 치면 따겠다. 뭐라고요? 날려서 조치 과작하는 거죠. 다음 마지막이 뭐냐 하면은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 그죠? 이 말은 뭐냐? 만약에 본 강사하고 저 PD가 7월 말까지 전속 중개 계약을 의뢰해서 체결했습니다. 근데 7월 말 되기 전에 내 빼고 다른 업자하고 완성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데려간 손님하고 완성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PD보다 지 스스로 자기 친구라든지 선후배, 친척분들하고 중개를 완성했다. 이런 경우에는, 그죠? 이런 경우에는 법정 보수의, 그죠? 50% 뭐다?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이지 위약금의 의미는 아닙니다. 소요비용이다. 법정 보수의 뭐다? 50% 범위 내에서 뭐다? 소요비용을 지불한다. 뭐만 알겠죠? 법정 보수의 50%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을 지불한다. 그래 보시면 깔끔하게 될 겁니다. 전속에 보수 다 했고 유효기간 다 했습니다. 다만 정보 공개 내용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거기에 뭡니까? 이응이 있죠. 이응 그죠? 각 권리자의 주소나 성명, 인적사항은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지 아니할 수 있다 아닌지 그거 알아놓으시고 7번째 거래 예정 금액 밑 옆에 뭡니까? 공시지가 나오지요. 즉 공시가도 정보 공개 내용인데 다만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지? 그래 보시면 다 됩니다. 나머지 내용은 싹 다 설명을 다 드렸고 별도의 필기해 드렸습니다. 그 책에 차근차근 책은 좀 서술형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내가 좀 그래서 일부러 좀 여러분들이 좀 축약해서 보기 좋도록 다시 시간이 가더라도 제가 별도로 적었습니다. 그래 보시면 무리는 없으실 겁니다. 다음 막강 14입니다. 거래 정보망입니다. 거래 정보망. 그죠? 자, 우리가 중개무 파트의 이제 전체가 끝납니다. 거래 정보망입니다. 막강 우리가 14 거래 정보망입니다. 자, 거래 정보망. 거래 정보망, 막강 14 거래 정보망입니다. 거래 정보망. 자, 일단 거래 정보망 이 말입니다. 오프라인 상이 아니고 온라인 상으로 뭐다?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 그게 거래 정보망입니다. 오프라인 상이 아니고 뭐다? 온라인 상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 그죠? 자, 이 거래 정보망이라는 단어가 당일날 시험에 떴다. 딱 이 내용만 해도 30%는 끝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간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그죠?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정보 교환 체계입니다. 의뢰인과 의뢰인 사이도 아니고 개공과 의뢰인 사이도 아닙니다. only you 뭐다? 개업 공인중개사 간의 상호 교환 체계입니다. 의뢰인과 의뢰인 사이도 아니고 개공과 의뢰인 사이도 아닙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그게 중요하고. 그리고 거래정보 사업자는 전부 다 누가 다 합니까? 국토부 장관이, 그죠? 지정을 이것도 한다가 아니고 지정을 할 수 있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할 수 있다. 그래 보시면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할 수 있다. 그죠? 자,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지정 요건, 그죠? 자, 지정 요건. 그 나오죠. 전국적으로 몇 명입니까? 500명 이상. 전국적으로 뭐다?
500명 이상,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그리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 뭐다? 각 몇 명입니까? 30명 이상이 뭐다? 가입 이용 신청 이거 하고, 그리고 공인중개사, 그죠? 공인중개사 완면 이상, 그죠? 그리고 정보처리 기사 완면 이상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기능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과거에 시험이 한창 많이 낼 때는 정보처리 기사 우리가 한 명인데 기능사 이런 단어 많이 썼습니다. 또는 기사 2급, 뭐 3급 다 틀립니다. 기사 1인사입니다. 1급, 뭐 예를 들면 그 당시에는 1급, 2급, 3급이 있었는지 몰라도 지금은 뭐다? 기사 1인상은 끝났습니다. 공인중개사 1인 이상, 그러니까 정보처리 기능사가 아니고 뭐다? 기사 1인사입니다. 그리고 국장이 이거죠. 국장이 정하는 컴퓨터 설비다. 국장이 정하는 뭐다? 컴퓨터 설비학부입니다. 국장이 정하는 컴퓨터 설비학부입니다. 그 정도 좀 알아놓으시면 도움이 될 거고, 국장 지정 요건입니다. 그리고 우리 거래정보사업자는 이거부터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거래정보사업자 숫자 3개부터 한번 기간 알아놔야 됩니다. 30일, 3월, 1년입니다. 자, 우리가 요건을 이렇게 갖춰가지고, 지정 요건을 갖춰가지고, 국장에게, 그자, 국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잖아. 그럼 국장은 뭐다? 30일 이내에 뭘 합니까? 지정서라는 걸 교부해줍니다. 3개월 이내는 뭐 해야 됩니까? 거래정보 사업자는 운영 규정을, 그죠? 운영 규정을 승인받습니다. 1년 이내는 뭡니까? 설치도 하고, 운영도 해야 됩니다. 1년 이내에 뭐다? 설치도 하고 운영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3개월 이내에 운영 규정 승인인데 이건 어느 시점부터 3개월입니까? 지정서를 제출한 날입니까? 지정을 받은 날이겠습니까? 지정 받은 날입니다.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 규정 승인이고, 설치 운영은 뭐다? 1년 이내 설치 운영인데 이건 시험에 내면 여러분이 함정파기가 쉽고 헷갈리기 쉽습니다. 운영규정 승인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설치 운영이라고 통상 생각하시는데, 설치 운영 또한 더 뭐란 말입니까? 지정을 받은 날 기준으로 1년 이내의 설치 운영이지, 운영규정을 승인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의 설치 운영이 아니다. 그것 좀 알아놔야 돼. 설치 운영도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설치 운영. 그럼 거기에 지정서 교부는 30일, 운영 규정 승인도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나오지요. 지정받은 날 기준이다 하는 거 알아놓으시고. 다음 지정 취소입니다. 지정 취소. 거래정보 사업자의 지정 취소 사유입니다. 여러분, 지정 취소는 뭐단 말입니까? 우리가 야 생뚱맞게 무슨 말이고, 거래정보 사업자의 지정 취소 사유는 5가지가 있습니다. 그 지정 취소의 5가지 전부 다는 뭡니까? 기속적이고 절대적인 취소는 없습니다. 전부 재량적 취소밖에 없습니다. 즉, 만약에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한다가 됩니까? 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까? 전부 다 할 수 있답니다. 즉,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지정 취소 사유 5개도 중요하지만, 거래정보 사업자의 지정 취소는 뭐다? 기속적 취소 사유는 없습니다. 재량적 취소 사유밖에 없다. 그 개념을 잡아둘 필요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고려 보시면 돼. 자, 그리고 지정 취소 사유는 그죠? 뭡니까? 요런 단어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긴 거 다 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정보 차별하여 공개했는 거. 정보를 차별하여 공개했는 경우하고, 그리고 운영 규정을 위반했는 경우, 그죠? 그리고 1년 이내에 설치라든지 운영을 하지 않았는 경우, 그죠? 그리고 사망이나 해산 등, 그죠? 계속적인 운영이 뭐다? 불가능한 경우는 지정 취소 사유다, 이 말입니다. 뭐만 알겠죠? 이래 공부하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아직은 좀 빠른 감이 있습니다만은, 기본 한 번, 두 번 공부를 기존 일을 하신 분은 바로 따라오시겠지만, 처음 듣는 분들은 DM에 다 합니다. 저는 처음 듣는 분들이나 많이 들은 분들은 정리의 개념, 처음 듣는 분들은, 단시간 내에 이렇게 개념 잡히는구나. 양자쯤 다를 지금 제가 감안해가지고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 정보 차별 공개는 이 말입니다. 지정 취소 외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이하의 벌금이 중복해서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저 뒤에 법령 끝자리에 가시면은
행정, 처분, 형벌, 질서벌을 배우는데 처분하고 형벌은 중복적으로 부과됩니다. 그래서 즉 이 말이죠. 거래정보 사업자가 정보를 차별하여 공개했을 경우에는 그죠? 지정 취소라는 행정 처분 외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중복해서 제재를 부과받을 수 있고 운영규정 위반은 뭡니까? 지정 취소 외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제재가 중복해서 부과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나머지는 뭐고 1년 이내에 설치 운영하지 않았다. 사망, 해산 등 계속적인 운영이 못하였다. 부정한 방법을 지정받았다. 이런 경우에는 지정 취소한 행정 처분만 있지 형벌이 없다 그 말입니다. 뭐 먼저 알겠죠? 추가되는 제재가 없다 이 말이고 요 두 개는 뭐다? 행정 처분 외에 형벌하고 질서벌이 중복해서 제재가 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원래는 또 개업공인 중개사한테는 행정처분인 지정취소 행처분이니까 행정처분하고 질서벌이 중복이 안 합니다. 근데 이거는 거래정보 사업자의 이거는 지정취소한 행정처분하고 500 이하의 과태료 질서벌은 예외입니다. 이건 나중에 제재에서 한번 하고 그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일단은 정보 차별 공개는 뭐다? 지정 취소 외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의 벌금 사유가 중복해서 올 수 있고 운영규정 위반은 뭐다? 지정 취소 외에 500만 원의 과태료가 제재가 중복해서 부과될 수 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고는도 보시면 되니까 별 무리 없이 될 겁니다. 자, 거래정보 사업자. 이로써 뭐다? 우리가 중개 업무 파트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좀 쉬었다가 뭡니까? 원래 개정안이 가장 많이 나오는 뭡니까? 금지행위, 책임 파트잖아요. 이제 우리가 의무하고 책임 파트에서 우리가 책임 파트 그냥 금지행위를 우리가 계속해서 막강 15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